예, 그 두세 개, 그 뒤집지 말고 이렇게 두세 개를 한 대 모아주세요. 뒤집지 말고. 그 공부하는 체질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루틴과 공부하는 습관이 한번 이게 장착이 잘 되면은 평생 쉽게 공부하기 때문에 주일 오후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화장실 아주 급한 사람만 뛰어갔다 오고 자리에 앉으세요. 자, 그 체력이 중요한 거지만은 체력도 체력인데 빨리 갔다 오세요. 다 뛰어갔다 오세요. 뛰어갔다 와, 애기들. 이제 갔다가 이제 안 와요. 저기서 뭐 곤충 잡고 막 이러려고 그래. 이빨 있다고. 가는 건 쉬운데 오는 게 어려워요. 금방 끝낼 거예요. 금방 끝낼 거야. 근데 자 보세요. 사람이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력은 두 가지예요. 힘써서 자기를 하는 건데 굶기면서 자기 일을 계속 할 때 정신력이 세져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날 하루 종일 굶으면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금요일날 저녁에 뻗거든요. 그러면은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한없이 자보세요. 샤워를 하고. 정신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몸속에 있는 나쁜 세포나 균들이 다 없어져요. 굶기는데 계속 일을 하면은 암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져요. 건강할 때 그걸 해야 돼. 건강 체질일 때 그걸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하루 종일 굶고 하루 종일 열심히 똑같이 일을 하죠. 그러면 토요일 날 지치니까 밥을 못 먹고 푹 자죠. 쉬지 않고 계속 쉬기만 하셔야 돼요. 그걸 못 하셨으면 주일날 목사님하고 하루 종일 먹지 않고 계속 이걸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면 여러분은 대학교 들어가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는 우수한 대학생이 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죠. 공부 못 해요. 해보면은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절반 이상 내가 확률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문대 가는 아이들은 머리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습관 들일 때 잘 먹으면 공부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굶고도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먹고도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여자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학생은 직접 얘기를 안 하는데 남학생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성적 호르몬이 나와요. 사춘기 이후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 잠을 잘 때 나오고 밥을 많이 먹으면은 남성 호르몬이 분비돼. 그래서 밥을 많이 먹거나 잠을 자거나 그러면 성욕이 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성욕을 때려잡을 수 있어야지 공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그 성욕을 통제를 하지 못하면 학업에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옛날에는 고전적으로 청소년들이 성욕을 억제하는 식으로 했어요. 억제하면 안 돼. 이 성욕이 일어나잖아. 이게 10살 넘어가면은 이제 몸의 변화가 요즘 애들은 빨리 커가지고 일어나요. 그러면 성적인 욕구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발산을 해서 근육으로 다 만들어야 돼. 근육 만들 때 하체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성욕이 더 세져요. 상체부터 근육 만들어야 돼. 남학생들. 상체가 근육 덩어리로 다 되게 근육을 만들지 않으면 그 아이는 성욕 통제를 못하는 남학생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남자들은 이게 떡대가 좋고 막 근육이 있죠. 그러면 여학생이 없어도 자기 몸을 보고 뿌듯해.
야, 나 멋있는 것 같아. 그래 좀 멋있게 몸을 만들면서 성욕이 내부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걸 근육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전기 에너지가 여기 오니까 전구 다마를 통해 비대전지로 전환된 거죠. 에너지가 전환되니까 전기가 빛이 된 거예요. 성 에너지가 아기를 낳는 기능으로 역사되는데 그게 일하는 에너지로 전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밥을 먹으면 항상 운동을 하고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나면은 성욕이 세져요. 잠을 많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욕이 아주 강력해지는 거예요. 왜?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그 성 에너지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배터리 충전돼서 충전이 되는 거야. 예? 더 리얼하게 가면 19금이 되기 때문에 이거 더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잠을 자고 청년은 일어나면은 성욕이 남자 학생들 이거 대학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엄청 세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체 근육 만들지 말고 먼저는 상체 근육을 만들 때 이게 근육이 되게 전환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체가 어떻게 딱 잡혀가지고 로봇 같이 공부를 하니까 이게 구부정하는 걸 교정해주고 기분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학생은 여자도 성호르몬이 사춘기 이후에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로맨틱한 걸 상상하면서 이게 막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로맨스 사랑을 주고받고 막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봄철이 되면 봄처녀들이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게 처녀들과 건강한 청년들 여성 학생들 여학생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장할 때. 근데 그런 거에 푹 빠지면은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로맨틱하게 막 잡생각이 오잖아. 여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 할 수 없어. 살을 빼야 돼. 자기 몸을 남자들은 그냥 막 노동하듯이 막 근육을 막 붙이는 식으로 해서 힘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 에너지가 성기관 중심으로 몰리지 않고 이게 순환이 되면서 땀 흘리면서 전신으로 다 회전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여성 호르몬을 다 발산을 시켜버려 가지고 여성적인 몸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목사님처럼 하루 종일 굶는다거나 육체를 움직여 가지고 다 쓰고 어떻게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완전히 금식을 하면서 쉬지 않고 완전히 일을 동시에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금식을 할 때는 일 안 하고 편히 누워서 금식하고 이러면 안 돼. 금식할 때 하루 종일 공부를 해봐. 자, 하루 종일 설교하고 새벽 4시에 와가지고 지금 계속 떠들잖아요, 목사님. 지금 4시 지났어요, 지금. 하나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너무 정신이 어질어질하고 그러면은 음료수만 먹는 거야, 음료수. 또는 과일, 갈은 주스. 이런 거는 괜찮아요. 몸에 좋은 거야. 그냥 생과일, 사과 갈아서 즙을 해가지고 먹어. 사과를 씹어 먹지 말고 이렇게 쭉 마시란 말이에요. 아니면 우유를 쭉 마시든지. 근데 목사님은 우유를 마실 바에는 요구르트를 먹어가지고 배변을 돕는 요구르트가 우유랑 칼슘이 비스무리한데 배변을 돕기 때문에 창자에 찌꺼기가 없도록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요구르트를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자기가 집중할 때 지치면 정신력이 약한 거고 굶는데도 하루 종일 들러붙는 근성이 생겨요. 그러면은 공부도 잘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돼? 이거 믿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굶는 훈련을 통과를 해서 합격을 해야 공부를 잘해요.
아이들 이렇게 배부르게 하고 잘 배부르게 하고 행복하게 배 두들기면서 딩가딩가 놀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노는 애가 되고 정신이 산만해지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는 잘 먹는데 어떻게 해요? 굶는 걸 이용해서 집중을 쫙 한 곳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10일 금식할 때요. 교회 청소도 그땐 개척교회 할 때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뚱뚱하지 않은 체구예요. 골격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개척할 때는 지금보다 25kg가 줄었어요. 지금 이 상태보다 25kg가 확 없는 거야. 내 킬로그램에서 25kg 빼면 그때 개척 당시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목회할 때란 말이에요. 상가교회. 교인 2명 오실 때. 그래서 이거 아니 교회 목회를 하는데 목숨 걸고 나는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증거해야겠는데 초대형 교회가 주위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난한 상가교회 누가 오겠냐 이거요. 나 같아도 시설 후진데 안 가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굶어라 이러. 툭 하면은 굶으라고 그래요. 그럼 굶는 거야. 굶으면서 그때는 설교를 5시간을 해요. 6시부터 막 기도해가지고 11시에 끝나. 밤 11시에. 그 청소 다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날은 교인이 없어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기도하다가 가는 거예요. 10일 동안 일 다 해요. 근데 10일 동안 일 다 하면서 그 할 일 다 하면서 하나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나중엔 다리 드는 게 힘들어. 다리가 무거워서. 발이 무거워. 내 몸이 힘이 없으니까 내 몸도 막 힘든 거야. 이게 걸음걸이가. 그래도 할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정신력인 거예요. 정신력은 어떻게 생기냐면 목표의식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그냥 해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대학교 가서 새벽 6시부터 좋은 도서관 자리가 있어요. 나쁜 자리는 늦게 차지만은 좋은 자리는 일찍 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 가가지고 새벽 6시에 가서 밤 10시, 11시까지 공부를 해내는 근성이 있으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거지. 누가 대학교 갔는데 그 공부를 합니까? 놀지.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전부 고학력이에요. 고학력이라고. 4년제 대학 나와서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된 거는 흔하질 않아요, 요즘. 탁월하니까 좋은 위치에 취직해. 그래도 자꾸만 경쟁이 되니까 이것저것 더 공부하느라고 자기를 개발시키다 보니까 학벌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 옆집이 대학원 보냈는데 내 아들, 딸 대학원 안 보내고 학력이 옆집 애들보다 낮으면은 부모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옆집이 신혼부부가 차를 샀어. 애도 없는 신혼부부가. 그런데 애기 낳는데 큰아기 키우는 집이 중고차라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차 사는 집이 없었는데 요즘은 월세 원룸 살아도 중고차 몰고 다닌단 말이에요. 신혼부부가. 애기 생기면 당연히 그럼 유모차 싣고 그래야 되니까 차 사고 싶죠. 그죠? 근데 이 부모님 사랑은 자녀가 커도 마찬가지야.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부를 잘하면 더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인데 공부를 못해서 부모의 어떤 걱정거리가 된다면 그것도 불효인 거예요. 불효녀는 왜 불효가 되냐?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취직해가지고 나 좀 붙여주세요 이럴 때 떨어뜨리고 그래가지고 한 100번 떨어지다가 101번에 취직해가지고 회사를 다니느라고 재수 2년 정도 취직 준비하다가 100번 이력서 쓰는 100군데 넣었는데 99군데 다 떨어지고 한 군데 되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직장생활 할 때
힘이 나요? 지쳐요? 다 지쳐요. 명문대 나와도 다 지쳐요. 나를 싫어하는구나,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정신 멘탈에서 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취직시켜 주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유능하지 않은데 누가 나를 취직시켜 주겠는가? 나를 위해서 취직하려니까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라고 취직하면 거지 되는 거예요. 취직은 100번째 직장에 됐지만 거지 되는 거예요. 멘탈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라고 사실은 지원한 거거든. 자기 발전이 안 됐다는 걸 아는 거야. 나는 쓸모가 없는 인간이구나. 이게 멘탈이 뽀개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경제학 공부했죠. 근데 내가 경제학을 더 하는 게 나한테 좋냐? 경영학으로 바꾸는 게 내가 멘탈에 좋냐? 이럴 때 나는 다양하게 공부하는 게 나를 개발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경영학으로 대학원 때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공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어학 실력이 있어야지 가능하지. 전공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대학교 4년 동안 올해의 학점을 다 맞으면서 외국어에 탁월한 사람만 전공을 건너 다른 학과로 갈 수 있는 거지. 올해의 학점 못 맞고 영어가 탑 클래스로 고득점을 못 맞으면 대학원 진학도 안 되고 자기 진로를 이렇게 건너뛰기 할 때 못 건너뛰게 딱 차단을 시켜버려요, 사회가. 그러니까 차단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열등감이 생기니까 야, 대학원 갈 필요 없어. 이러면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대학은 고등학교예요. 대학원을 나와야 사랑굿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직종을 골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제일 좋은 자리는 학벌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앉힐 때 옆에 군말이 안 나오니까 회장님도 편한 거예요. 얘를 앉히고 싶은데 얘가 학벌이 떨어져.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백으로 야, 낙하산으로 너 앉혀줄게 딱 했는데 옆에서 사장 욕하거나 뒤에서 궁시렁 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직이 와해되겠죠. 그러니까 조직 운영을 위해서 미안하지만 너 학벌이 안 되니까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자, 무서운 얘기인데 교회에서도 학벌이 딸리죠. 성도님들이 다 학벌이 높은데 전도사님이 학벌이 훨씬 나죠. 담임 목사님이 뭐래요?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는 안 돼, 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도사를 위해서 교인을 희생시킬 수 없어요. 교인이 편하게 성경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전도사가 교인들이 대학 학벌이면 대학 학벌 이상 돼야 돼요. 그래야 담임 목사님도 교인들한테 이해를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심이 좋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역 모임에 대학 교수가 초신자로 왔는데 대학 못 가고 고졸이나 대학교 나온 사람이 성경 공부하죠. 그러면은 성도 집사님들 사이에서도 이게 나 저 소그룹 모임 가기 싫어요 이래요. 학벌이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이게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이거를 안 보려고 그래. 그게 이때니까. 자, 성경 잘 읽고 그런데 중학교만 나온 사람 목사 세울 것 같죠? 성경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게 서울 시내에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그러면은 회사는 더 심하게 본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석사랑 학사 학위가 딱 들어갈 때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석사 붙여도 되고 학사 붙여도 돼. 근데 면접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 많이 물어봐요.
이 분야는 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어떻게 석사 공부 안 하고 할 수 있겠어요? 엔지니어링 파트? 이럴 때 자기 걸 설명해야 돼요. 대학원을 안 갔어도 자기가 유능하니까 이 회사에 크게 일꾼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자기가 막 자기 변론을 해야 돼. 그 자기 변론하는 학사 출신이 오래 일을 맞았지만 석사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변론하는 게 그 면접 때 자기가 슬퍼진다고. 저는요, 그래도 훌륭한 일꾼이 돼서 회사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자기가 설득을 시켜야 돼요. 회장님한테. 그리고 회장은 갑이기 때문에 그냥 심심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 좋은 자리인데 그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그 신기술 재생에너지 하는 파트인데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학사 출신 갖고 그걸 할 수 있는지 어떤지 자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이렇게 신사적으로 묻지만은 자기가 무능하지 않다는 걸 막 설명하는 게 일이에요. 나 같으면 그런 짓 안 해. 나는 그렇게 입사 지원 안 해. 난 기질이 내가 그냥 벤처기업 창업을 할지언정 내가 석사보다 못하지 않은 학사 출신이다. 이렇게 막 자기 변론을 면접 시험 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다 시킨단 말이야, 다. 왜냐하면 자기 새끼가 아닌데 얘한테 왜 월급을 많이 줘야 돼? 한 번 고용하면요 못 잘라요. 노동청에 고발 들어가서. 그러면 얘가 최고의 가성비를 뽑아낼 수 있는 인재여야 돼. 월급은 조금 받고 많은 일을 해줘야 돼. 연봉 1억을 받고 10억을 회사에다 벌어줘야 돼요. 근데 얘가 학사 출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입식 암기식 교육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공계 쪽이 공부 잘하면 수학, 물리, 과학 잘하면은 어떻게 해요? 대학원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 차별을 많이 한다고. 그리고 문과는 어떤 줄 알아? 석사를 받아도 취지가 안 되고 학사를 받아도 취지가 안 돼. 미치는 거예요. 문과는 이게 그러니까 이과 나오면 취직 잘 되겠죠. 이과는 차별이 있어. 이게 박사하고 석사하고 학사가 차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차별당하면서 다니면은 좋아? 그리고 자기가 학벌이 적으면은 저거 회장님 백으로 들어왔나 이런 뒤궁시렁대는 소리 들으면서 다니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싸워 이겨야 돼요. 매일 출근하면서. 내가 잘난 척을 해야 돼. 내가 기세 눌리지 당하면 안 돼. 내가 잘났어.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해야 돼. 이것도요. 이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웰컴을 받아가지고 초청받아서 뭐 일을 하는 게 즐겁지. 내 자리 차지하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회사에서 그 조그만 중소벤처기업이나 대기업 그 연구소에서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고위직으로 올라가면은 야간 대학원을 다녀서 학벌을 보충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요. 아주 좋은 자리는 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력이 아니고요. 멘탈 보존이 멘탈 강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하고 똑같이 해보라 이거예요. 새벽 4시부터 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 오후 4시까지 힘이 들지 않게 여기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도 하잖아.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목사님은 10일 동안 했어요. 훈련을.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훈련을 하니까 딱 보자마자 암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가 나쁜데 노력하고 노력해가지고 이거 열은 거예요. 학생들은 더 노력해야지. 나는 학생이 아닌데도 노력했는데. 응? 목사님은 공부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잘 덕담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기도만 해주면은 되는 직업인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 연구 이외에는 공부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활용해야 되니까 목사님은 운동도 하고 금식도 하고 집중력도 더 높이기 위해서 그것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도. 에? 대학원 졸업하고 뭐 이래도 계속 공부한단 말이에요.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 간 거고. 교수님이
너 취직시켜줄게 이러는데 취직하면은 공부 시간이 안 돼요. 나는 자유롭게 공부를 더 확보를 하고 싶어. 시간 확보는 대학원 다니는 게 아무리 바빠도 회사 신입사원 취직한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체력도 힘들지 않고 학벌도 따고. 그러니까 공부를 내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전 대학원을 간 거지, 돈 벌려고 대학원 간 것도 아니고 회사 취직해서 돈 벌 생각도 없어. 나는 왜 그러냐? 회사 가서 돈 벌 생각이 없어. 돈을 안 벌어도 하나님이 먹여 살려 주실 거예요. 자, 보세요. 집에서 별일 없어도 엄마가 밥을 해 주시죠. 밥을 먹으려고 접근할 때 엄마가 때리지 않죠. 그냥 먹게 놔두시죠.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안 해도 밥 먹는 걸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먹고 살라고 직장 취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불신앙이에요. 먹고 사는 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어떤 집 아들내미들 있는데 15년 동안 둘이 백수요. 아들 내미가 장가도 못 가고 40대 중반이 두 아들이 됐는데 20년을 놀고 먹는데 다 먹고 살아요. 아시겠어? 이게 취직난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취직을 하려고 20년을 헛되게 보내면은 쇼크를 받을 것 같아. 20년 동안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력서 냈는데 1000통을 냈는데 거절당하. 그럴 바에는 나는 유튜버를 하겠어요. 유튜버. 여러분, 식기세척기는 이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대기업체 후원받겠어. 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아웃소싱 해가지고 기업체 도와드리는 거예요. 뭐 사진기 제조회사 소니나 삼성이나 뭐 이렇게 첨단 전자제품 회사들 막 선전하는 유튜브 나오니까 삼성이 최신폰 먼저 갖다 준대요. 소니가 최첨단 카메라 먼저 그냥 무료로 쓰게 막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를 구가하면서 내 사업을 하고 내 발전을 시키는 사람이 자유롭지, 삼성에 들어가거나 소니에 들어간 사람보다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 활동하는 게 훨씬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입사하려고 2000번 원서내다가 멘탈 붕괴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학생들 보세요. 여학생들 아니, 내 딸이 아니니까 야, 너 다리 늘씬하고 너 예뻐야 돼. 이러면 막 꾸며야 돼요. 극단으로 가면 막 성형도 하는 식으로 방송국 같은 데서는 PD들이 야, 너 성형해. 다 성형하는데 너만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성형도 압박을 한대요. 방송국에 있는 분들은. 예? 외모 중심으로만 사람 뽑으니까. 그래서 방송국에 있는 분들은 막 아유, 성형 수술한 거 자연스럽게 다 얘기해요. 이 정도로 사람을 도구화 시킨다고요. 멘탈 깨지지 않으려면 단단히 준비해야 돼요. 저희 때는요, 그래도 인심이 있어요. 예절이 있어요. 지금은요, 노동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고용주들도 아주 매서워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세상. 나갈 때는 삼촌 아버님 세대보다 다르게 더 매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멘탈과 또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뭐든지 박살낼 수 있다는 공격력을 가진 전차가 있다면 얻어맞아도 버틸 수 있는 장갑, 방호력을 가져야 돼요. 철판이 두꺼워야 돼. 내 대포가 세다고만 대포만 믿으면 안 돼. 얻어맞으면은 철갑이 약한 탱크는 그 즉시 작살 나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멘탈도 세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굶고 하루 종일 미친 듯이 공부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전을 매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월요일 날 하면 안 돼요. 월요일 날 하면 이게 일주일을 지쳐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말이 뭐예요? 일하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을 하루 종일 굶으면서 미친 듯이 공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다음 날이 토요일이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쉬자, 토요일. 멘탈 강화는 칼갈듯이 해야 돼요. 나는 40일 금식을 못했어요.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20일까지만 해봤어요. 교회 일을 다 하는데 20일까지만 할 수 있지 더 할 필요가 없더라고.
예. 근데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이요, 신령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멘탈이 센 사람이라서 하는 거예요. 신앙심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게요, 자기 육체가 욕구가 있는 걸 통제하고 바가지 물만 퍼먹고 40일을 버틴다는 게 그 산속에서 멘탈이 무지무지 센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그 뭐 애국 운동한다 광화문에서 막 수만 명 집회하고 그러죠. 그분은 40일 금식을 한 사람이에요. 30며칠을 또 금식을 해요. 그걸 다 하신 분이에요. 멘탈이 아주 센 사람이에요. 멘탈 세지 않으면요, 리더를 못하게 돼 있어요. 비난이 올 때 비난에 영향력을 안 받는 멘탈을 만들려면 굶으면서 자기 거를 다 하는데 그거를 장기로 하면 안 돼. 하루치씩 해야 돼요. 이거 정기적으로. 그러면 사람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있고 안 먹어도 오래 가는 체력이 생기고 몸이 내 의지에 따라서 몸이 따라와줘요. 근데 여러분 잘 먹고만 열심히 공부하죠? 그러면은 몸에 내가 맞춰줘야 돼. 몸이 나한테 안 끌려와. 내가 체력이 좋아야지 뭐든지 해. 그러니까 몸에 끌려가는 거예요. 체력이 좋아야지 뭐든지 해. 체력이 소진되면은 멘탈이 이렇게 흐트러져.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운동선수. 힘이 없죠. 그게 멘탈은 좋고 체력 강화시키는 운동선수인 거예요. 운동선수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먹고 힘든 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남학생들은 떡대가 좋아지려면 벤치프레스라고 있어요. 이렇게 어깨 드는 거. 이거를 하면은 이게 딱 어깨가 벌어지면서 성욕의 에너지가 하체에 있던 성욕이 성에너지 이 분비가 몰리던 게 이게 상체로 올라오면서 이게 근육으로 다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벤치프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중학생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키가 줄을 것 같아. 그럼 누워서라도 하란 말이에요. 누워서 이렇게. 그러면은 키 눌리진 않으니까. 남학생들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성욕을 어깨랑 뒷 근육하고 앞 근육하고 복 근육하고 이걸 다 해서 쉽게 말해 람보가 되라는 거예요. 람보가. 아 그러면은 막 나는 그걸 못 해봤어. 예? 예. 근데 그걸 운동을 잘한 사람은요 정신력이요 여유가 있고요. 누가 나쁜 소리를 해도요 그래? 이러면서 그냥 자기 할 거 쭉 하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멘탈을 굉장히 세게 만들려면 운동을 덧붙여 해줘야 되는 거고 여학생도 반드시 그걸 해야 돼요. 하루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예? 진짜 할 일이 없으면 이제 하루 종일 굶으면서 어떻게 해요? 주스만 마시면서 하루 종일 시내 걸으면서 영어 단어 외워도 돼요. 진짜 할 일 없으면. 예? 계속 움직이면서 아무것도 못 먹고 그걸 하루 종일 버티는 걸 해야 돼요. 군대 갈 필요가 없다니까. 군대 가기 전부터 그걸 해야지 군대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이게 몸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군대부터 가야 돼. 군대 가면 체질이 건강 체질로 딱 붙어가지고 제대한다고. 그러면 공부하기도 좋아요. 공부하기도 좋아. 그리고 군대 갈 때 군대 갔다가 나올 때 뭐래? 이제 제대할 시간이 가까워지잖아요. 이게 말년 될수록 그러면 직업 교육을 시켜요. 직업 교육을 시킨다고. 난 병으로 갔으니까 제대하면은 이제 난 장교 제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직업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사회에 나가서 허드렛 일을 어떻게 하고 다 3D 업종만 계속 직업 교육 시켜 군인이. 그러니까 아유 이게 뭐 안 되겠구나. 이거 공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군대 들어온 사람 기준으로 취직이 되는 자리가요 좋은 직장이 없는 거야. 제가 중학교 때요 선생님이 이랬어요. 중학교 선생님이 너희들 돈 벌고 싶은 사람 손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손 드는 거야. 공부 체질 아니고 자기는 돈 벌 체질 같으면 손들어 이런 거예요. 다 손들어. 그리고
너희들 공부가 좋은 사람 손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는 또 공부가 좋다고 돈보다 공부하고 싶다고 이렇게 손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야, 공부를 원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돈을 벌기를 원하면 인문계 가지 말고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공고나 농고 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따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실업계 갔는데 돈을 못 벌어. 학력이 이렇게 적으면은 그 자동차 중소기업 회사가 자기 집안 소유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 연고도 없이 자동차 수리 공장 회사에 중소기업에 취직하죠. 실업계 고등학교. 그냥 컴퓨터로 엔진 제작 설계해가지고 기계공학과 나와가지고 엔지니어링 돼서 컴퓨터로 자동차 설계하는 그 전공 가진 사람만큼 연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시키는 대로 살아도 안 되는 거고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뭐 나누는 중학교 입시 지도 선생님 말 따라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요. 그만큼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멸시천대 하는데 그게 뭐냐면 멘탈이 세야지 되니까 육체 기술만 갖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히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시키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없는 사람은 자기 속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방전이 돼버려. 그러니까 자기 속에 발전기를 둬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건 나는 살 길이 이것이다 이러고 불붙은 엔진이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절대 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승진하려고 하는 수동적인 자세 갖고는 멘탈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명예퇴직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가족이 진짜 거지를 따뜻하게 돌봐주고 이런 천사 같은 가족이 아닌 한 식구들도 세속화가 되는 경우에는 가족들도 싸늘하게 여러분을 볼 수가 있어요. 힘든데 쟤는 왜 회사에서 40살 중반에 쫓겨나가지고 친척 저기 뭐 개똥이네는 친척네는 50이 됐는데도 잘 회사 다니는데 이런 식으로 친척끼리 비교하는 친척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가족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원망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 그렇게 서운하게 하는 가족이 있건 따뜻하게 우리를 응원하는 가족이 있건 그거는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멘탈 세게 박아 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멘탈 센 게 뭔데 굶고 자기를 끝까지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하루 종일 자기 운동하고 공부하는 걸 다 했는데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최선을 다하면 6시 오후가 되면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번 금식을 안 하다가 해보세요. 청소년들 다리가 후들거려. 일주일 동안 그거 한 번만 딱 하고 잘 먹고 운동하고 다시 다음 주 일주일 내에 그거 한 번 더 해봐. 그러면 다리가 덜 후들거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 자기 몸에 암을 일으키는 나쁜 독소나 노폐물이 다 없는 체질이 돼요. 금식하고 누워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누워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몸 망가져요. 금식할 땐 일을 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돌아다녀야 돼요. 금식할 때요, 기도원에 방 잡아가지고, 온돌방에 등판 지지고 앉았죠? 그럼 퍼지는 거야. 이게 개구리처럼 퍼지는 거야.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내가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한겨울에 금식할 때인데, 10일 금식할 때인데, 산속에서 숙소비를 냈으니까 이제 9일 동안 그거 쓸 수 있어. 근데 얼마나 뜨끈뜨끈하게 난방 데펴주는지 기도가 안 돼. 3일 금식했겠다. 야, 들어눕자. 야, 왜 이렇게 뜨뜻하냐, 이거. 우리 집보다 훨씬 좋다, 이거. 퍼지는 거야. 대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딴땅이 있고, 기도원 동산을 밖에 막 거닐고 계속 기도하고 이러다가 잠잘 때만 탁 누워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신줄 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식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10일 금식하는 거지만, 예? 하루만 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잘해. 그러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시간 주실 때, 방학 때 3일 금식은 간간히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하면 좋죠. 어떤 목사님은 매달 3일 금식을 하고, 한 달 사역을 하고, 월 초에 또 3일 금식하고, 그래서 12달 동안 12번 3일 금식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소식을 하면서 하루씩 굶어야지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3일 금식하는 건 특별 일이 아니면은 하루 금식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폐물을 없애고 정신력 강화시키고.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은 주일에 한번 버텨보자 이거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버틸 수가 있냐 이거예요. 예? 자기 몸이 25kg가 줄었다가 다시 25kg가 회복이 될 수 있어도 25kg가 줄었을 때 자기 일을 다 하고 25kg가 원상태로 복구돼도 똑같이 일을 하는 목사님처럼 여러분 한번 몸에서 25kg를 뽑아봐. 25kg가 줄었을 때 자기 일 다 할 것 같죠? 못해요. 정신력을 아주 세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뭐예요? 운동 이상으로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부라는 것은요, 몸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지식 우선 시대예요. 공부나 정보 처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가 취미일 수는 없지만 생활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시간 나서 하면 안 돼요. 틈만 나면 자기가 공부해서도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사회를 적응하고 리더로 끌어가는 건데 자기도 모르고 공부하고 자기도 모르게 서점 가서 책 뒤집는 게 습관이 될 정도로 탐구 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탐구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탐구 선생님 계신데, 예? 그분도 공부를 오지게 많이 하는 분이에요. 어? 이름을 그렇게 지으셔서. 예. 근데 이름이, 예? 안탐구라도, 예? 안철수, 철수를 안 하잖아. 안철수 씨. 예? 예. 계속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잖아. 하여튼, 근데 이름이 어떻건 간에 공부는 그냥 생활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은 유튜브나 뭐 뉴스를 볼 때도 내게 학습이 되고 좋은 것만 고르고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중요한 내 본연의 그런 파트가 아니다. 그러면 대충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야 돼, 시간을. 신문을 볼 때도 다 읽으면 안 돼. 내가 15분만 신문 읽어야 된다. 또는 넉넉해서 30분 읽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뉴욕 특파원 가면 뉴욕 타임즈나 이런 거는 수십 페이지예요. 1일간지인데 수십 페이지예요. 30몇 페이지에 50페이지 막 이래요. 일간 신문이 책이야, 책.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빨리 읽어야 되는데 뉴욕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뉴욕하고 똑같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서울이나 인천 이쪽 생활은 50페이지 그것도 이런 책이 아니에요. 깨알 같은 글씨인데 그걸 서치를 해서 쭉 보면서 읽을 거 딱 정하고 빨리 읽고 이거를 해가지고 다 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뉴욕타임즈 읽었으니까 경제신문 읽어야지. 쫙 훑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가 사업의 모든 반도가 바뀌는 걸 그때그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회사 생활이나 기업체 운영을 하거나 CEO가 되거나 또는 외교관이 되거나 선생님이 되거나 간에 이게 현대사회가 빨리 망한다는 거예요. 빨리 망하기 때문에 정보가 빨리빨리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변하니까 기업체도 금방 쇠락하고 새 것이 자꾸만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순간적인 판단력이 좋아야 되고 순간적인 처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언제 훈련한다고요?
학창 입시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입시할 때. 체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안 가고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은요, 좋은 대학 안 가도 잘 살아요. 명문대학 나왔죠.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평생에 나 서울대 나와서 자랑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나 이래봬도 40년 전에 서울대 다닌 사람이야. 이거밖에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랑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머리는 좋은데. 예?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복은요, 성실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실성으로. 머리 좋다고 그러면은 미끄러지게 해요, 하나님은. 공부하는 게 고역이지만 그것을 통해 자기의 성격을 성실하게 만들고, 성실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남을 의지하게 돼요. 내가 성실하니까 잘 봐주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또 성실하면 약점이 있어. 성실하면은 꾸준하기 때문에 모험을 안 해.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멘탈을 세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를 좋아해야 돼요. 자, 이제 자기를 좋아할 때 이기적인 거랑 다른 거예요. 남들이 자기를 무시할 때 자기를 보고 괜찮아 이러고 자기가 자기를 격려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 청소년기에는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걸 해야 돼요. 자기 몸을 소중히 여겨서 자기 몸을 잘 가꾸는 연습을 하면서 공부를 할 때 자기를 소중히 여겨요. 청소년 때. 그러니까 청소년 때 성 에너지가 많을 때 그걸 이 근육을 만들고 자기 육체를 잘 다듬고 훈련시키고 할 때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다고. 죄송한 말이지만은 여학생들은 근육을 붙일 필요는 없어요. 또 원하시면 람보가 되셔도 돼. 여자분들. 원하시면 그거 하실 수 있어.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근육 덩어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 하더라. 했는데 근육이 잘 안 생겨요. 근육 붙이려면 여자들이요, 남성 호르몬 주사 맞고 이렇게 막 육체미 대회 여성들 나가는 거예요. 여자인데 왜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서 미국의 여성 육체미 대회에 출전하냐 이거예요. 그건 창조법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근육이 안 생기면은요, 그냥 날씬하게 하고 조금 잔 근육만 잘 붙어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쁘게 자기 몸을 가꾸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로할 줄 알아. 자기를 위로할 줄 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내 거를 잘 챙기니까 신경 쓰지 말자. 내 몸은 내가 알고 내 영혼은 내가 아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을 안 쓰는 멘탈이 짱짱한 철갑 갑옷을 한 최신형 전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멘탈이 그렇게 탱크와 같이 철갑을 두껍게 발라야 돼요. 그래서 이 첨단 복합장갑을 갖진 않더라도 단순성으로 철갑을 두껍게 자기가 발라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웬만한 기관총마저도 끄떡 안 하게. 예. 그래서 사람이 말이 얼마나 셉니까 요즘. 그러니까 센 말만 듣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친절하게 설교하면은요, 임팩트가 안 들어가요. 얼마나 센 말을 듣고 사는지. 그러니까 신사 아주 젠틀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죠. 아주 온유하고 친절하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요즘은 또 졸아요, 다. 그 정도로 센 말이 오고 가고 살다가 딱 왔는데 너무 그냥 젠틀맨 같이 이렇게 곱게 설교를 하시는 것 같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 분들이 왜 말이 거세지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흥사 분들이 막 세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부흥사 분들이 저기 말이 좀 세게 말한다, 저 신사답지 않다 이래도 그렇게 해야지 정신 차리고 이게 딱 집중을 시키니까 그래. 그건 뭐냐, 그만큼 사회에서 말하는 게 세단 말이에요. 충격을 많이 서로 주고받는다고요. 여학생은 아주 우아하게 여자 고등학교 다닐 것 같지만 여고생들도 여자끼리 세게 말을 하는 거야. 남자만 깡패들이 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기 때문에 멘탈 세게 하려면 굶어야 돼. 굶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잡스러운 게 싹 없어져요. 한번 굶어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를 정말 잘하죠. 그래가지고 뭐 국비유학생으로 뭐 비싼 해외 유학을 갈 수 있는 막 그렇게 도와주는 막 후원자도 많아지고 이렇게 유명한 학생이 돼서 유학 갔다 봐. 외롭죠? 고국 그립죠? 엄마 보고 싶죠? 멘탈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학생들이요. 미국 현지에서 계속 애인 바꿔가면서 동거 생활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멘탈이 깨진 것들이요. 동거하는 것들 괜히 동거하는 게 아니야. 그 나쁜 놈이라서 동거하는 것도 있지만은 착한 애들이 왜 이렇게 이성에 빠져가지고 집에서 억대 재산 써가면서 유학 보내는데 동거하고 이 학교에서 잘리고 저 학교에서 잘리고 그런 줄 아세요? 멘탈을 훈련을 안 시키고 얘는 머리만 좋아서 간 거예요. 어디에도 못 써먹어요. 그래 집안 재산 다 날려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0년 동안 유학생활 해보세요. 불법 취업 안 하는 한 이거 다 재산 날려먹는 거예요. 예? 예. 나는 또 순수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불법 취업하면 안 된다고 미국 당국이 얘기를 해서 또 취업도 안 했어. 그랬더니 내 돈만 다 빨아먹고 집으로 가래. 그러는 거예요. 아우 그런데 우리 이동규 목사님은 미국 당국보다 한 수 위야. 예. 취직하지 마라, 돈 벌지 마라. 너희는 유학생이니까 돈만 쓰고 가라. 이러면은 몰래 주유소 가서 일하고 돈 벌고. 그래가지고 학위를 다 따내셨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군대 생활하면서 특수훈련, 특수부대였기 때문에 예? 겨울철에 산악행군하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도움 없이 살아내는 훈련을 한 거예요. 특수부대 출신이거든.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미국 가서도 혼자서 다 버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이 적게 드는 제일 싼 구형 아파트가 이 깡패들 있는 아파트가 제일 싼데 그게 폭스파이어라는 그 아파트가 있어요. 예. 대학교 근처에. 그거는 아주 위험해서 여성은 그 아파트 단지에 이주를 안 해. 특수부대 출신 우리 목사님은 거기에 탁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거의 공짜로 살듯이 그냥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 그걸 즐기는 거야. 시설이 후지고 아주 저렴하고 위험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이거 멘탈이 건강해야 돼요. 예? 좋은 데만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학생들이나 뭐 해외에서 뭐 활동하시는 분들. 그 아주 어디에 궁핍한 데 있거나 부유한 데 있거나 어디에든지 처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 납덩어리를 이렇게 다리에 차고 다니죠. 예? 그리고 잘 운동을 하기가 바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뚝에다가요. 아령을 이게 묶으세요. 그러니까 팔이 마징가 제트 이게 무쇠팔, 예? 마징가 제트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쇳덩어리를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상체 근육이 붙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팔뚝에다 무거운 걸 달고 다니시란 말이에요. 예? 항상. 팔뚝에 무거운 걸 다셔야 돼요. 이게 여기 근육이 딱 잡혀줘야 돼요. 여기 근육이 딱 잡혀주지 않으면요. 피가요 뒷목으로 지나가거든요. 산소 공급이 뒷목으로 가거든요.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피가 안 돈다고. 산소 공급이 안 된다고. 반드시 그래서 근육을 붙이고 와야 돼요.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근육이 더 붙어 있어야 돼요. 방학 때 붙여야 돼. 여름 방학보다 겨울 방학에 근육 붙이기가 좋은 때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근육을 붙이는 훈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몸이 딱 힘든 것을 꾸준히 감당하도록 하고, 그리고 굶어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몸을 세지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면서 그걸 다 버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금식은 몸을 약하게 하면서 버티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멘탈이 세지는 거지. 근육은 몸을 강하게 하면서 공부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플러스로 공부에 집중하고 마이너스로 공부에 집중하는 거를 해서 멘탈을 세게 해 보시는 거를 권유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가면 그때부터 메인 공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가도 오히려 오레이 받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후진 대학 들어가더라도 나이만 밀리지 않게끔 계속 나이 관리를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자 따라하세요. 4년제 졸업하면 그 뒤부터 진짜 공부한다. 그러니까 2년마다 학위가 나와요, 석사가. 그러니까 석사를 두세 개를 따고 박사 가도 되고, 석사를 두세 개를 따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취직을 해도 내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다 그 회사를 다 배우자 이래가지고 전체를 다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실무를. 그래 그 분야의 업종에 대해서 잘 배워놓으면 그 업종 사업을 안 할 것 같은데도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그 일이 꼭 필요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내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회사가 있으면은 그걸 다 배우고 나와야 돼요. 돈을 얻어먹고 월급을 타먹으려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 회사를 다 배우고 나와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되시면 학교 경영과 운영과 커리큘럼에 대해서 전체 다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놓고 나와야 나중에 교육기관에 단점들과 약점들과 보완점을 다 개선해서 더 탁월한 교육기관 설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 큰 거거든 작은 조직이든 다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을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면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면은 지치질 않죠. 그러니까 회장님 눈엔 근면한 직원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간다고 할 때 나가지 말고 좀 월급 더 줄 테니까 좀 있으라고 그런 거죠. 그거는 점수를 딴 거예요.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배우려고 하는 열정. 돈을 벌려고 취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목사님들이 교회 왔는데 돈 벌려고 교회 출근하시는 목사님 한 분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 벌려고 오면은 돈 벌려고 왔으니까 조금 설교하고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이기적인 인간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조직을 끌고 가는 기관차가 못 돼요. 기관차는 뭐예요? 기름 조금 자기는 쓰고 다른 열차를 위해 자기 기름을 다 쓰는 거예요. 굉장한 운동력을 가지셔야 돼요. 기관차가 되려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굶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하면서 지치지 않는 체력을 만들어 놓으려면 깡다구를 길러야 되니까 굶으면서도 해보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한 끼를 점심에 먹으세요. 그러셔도 돼요. 그러나 한 끼를 먹지 않고 음료수나 요구르트나 주스 같은 걸로 과일 주스 같은 걸로 때우고 그리고 버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사탕 하나를 물어. 그리고 그걸 녹여 먹고 이것이 하루의 온전한 하루치 양식이다. 이러고 사탕 녹여 먹으란 말이에요, 그냥. 예. 그러면은 이제 쓰러지기 직전에 사탕이나 초콜릿 먹으면 정신이 확 들고 이게 초능력 같이 힘이 난다고 그런 거죠. 이렇게 군대에서 뭐 단 거 먹으면 힘이 확 돌잖아요. 너무 지쳤을 때 군대가 힘드니까. 그와 같이 군대 왔다 생각하고 힘들게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예. 새벽에 왔던 학생은 이게 오후까지 있는 게 힘들고 그래서 집에 일찍 가서 잠을 자고 싶은 학생은 또 잘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오후 시간에 학생들에 대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교육에 따라가서는 안 돼. 세상 교육 시스템을 능가하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취직을 하려는데 입사를 허락하는 면접관에 맞추고 잘 보이기 위해서 취직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다 보니까 면접관이 우연히 그날 나를 취직시키고 싶을 정도의 충동이 일어나게끔만 해야지,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나는 살 길이 없게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을의 위치로 멘탈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갑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개발하는데 저 회사는 내가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다. 그래서 회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많이 배우고 싶고 또 내가 있는 정성 다해서 열심히 한번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지만 굉장히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건강한 멘탈이 느껴지는 사람만 보고 싶어 해요. 이 인사권자들은. 어떤 사람이 밥맛이냐면 나 똑똑하고 뭐 학벌 좋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붙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돼요. 이러면은 지가 사장인가 그러고 떨궈버려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이 떨궈질 때 꼭 그래요. 우리는 조직에서 부려먹을 사람을 취직시키는 거지 너를 받들라고 상사들이 널 고용하는 게 아니야. 너한테 돈을 줄 사람들이 너를 왜 섬겨? 네가 서울대나 하버드 나왔으면 나왔지.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나 이 월급 아주 많이 주는 자리에다 딱 사람 꽂을 때에도 건방 떠는 것 같고 부려먹기가 좀 불편한 것 같다 그러면 잘라버려요. 서울대 1등 나와도. 왜냐하면 지금 돈을 명문대 나온 놈이 받아가는 처지인데 돈을 주는 사람한테 나는 자격이 되고 나는 이렇게 이 회사에 들어올 자격이 되고 서울대 1등 나왔는데 컴퓨터공학과 중에 내가 수석인데 이 회사가 나를 안 뽑고 누굴 뽑겠어? 서울대 꼴찌를 뽑겠어? 연세 고려대 출신을 뽑겠어? 이런 프라이드가 얼굴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걔는 잘리는 거예요. 부려먹기가 불편한 거예요. 고분고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거 1,000만 원 넘는 월급을 줘? 그 놈을 상전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 집에 강아지 얘기를 하면 얘가 똥만 싼다 이거요. 그러면은 얘가 똥을 정해진 장소에다 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여러 마리 저희 집이 키웠었거든요. 자, 주인이 일을 하지 않도록 지가 알아서 응가를 하고 지가 알아서 깔끔하게 사는 강아지는 생존할 것이며, 만약에 아무데나 싸갈긴다. 그럼 몇 번 훈련을 하다가 얘가 말을 안 듣네. 그러면은 퇴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집 애들은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강아지가 왜 사랑스러운데, 아빠는 강아지를 핍박한다 이거예요. 박해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강아지보다 내가 상전인데 식구들이 강아지보다 상전이지 개새끼를 상전으로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자식들 행복하게 하려고 강아지를 들여가지고 밥 주고 그런 거지 내가 강아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애기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그냥 키워준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강아지 노예가 돼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발전 욕구가 있고 내가 배워보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는 비전이 있고 이렇게 밝은 미래를 갖고 있는 태도와 생각과 감정과 표정과 얼굴이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고 그 사람한테 어차피 월급 주도록 얼마 예산 책정된 거 요 사람한테 주도록 얘 뽑아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대학원 붙을 거나 어디 가거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겸손하고 그러나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왜 7개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되면 국제중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이런 데 다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어만 잘하거든, 보통 그런 학교들은. 근데 다국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뽑아요. 서울대 가는 애들도 그런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고등학교 못 가고 좋은 대학교 못 가도 프라이드가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원 외국고등학교 떨어졌어, 과학고등학교 떨어졌어. 그래도 과학고등학교 애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안 갖고 있거든. 대원 외고, 용인 외고 애들이 여러분 갖고 있는 장기가 없거든. 그러니까 떨어져도 자유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날 떠올군 거지, 나는 걔들보다 못나서 떨어진 게 아니야 라는 히든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공부할 때 필요한 공부를 초등학교 때 미리 해두면 빵빵한 자신감으로 거절을 당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내 갈 길 계속 공부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합격과 불합격으로 인생의 희비가 갈리는 약한 멘탈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지금 한글 성경 읽으시는 거는 유치원 수준으로 하는 거고, 일단 영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비교 분문을, 동양 언어와 서양 언어를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문법적으로 이렇게 문장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 냉철하게 한번 읽어야 돼요. 뜨겁게 먼저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크게 성장해요. 우리나라 분들이 어떻게 읽냐면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받으려고 첫 판에 읽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있는 기록된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강하게 성장을 크게 하거든, 장기적으로. 근데 이게 어학 실력이 없고 냉철하게 딱 말하신 거대로 믿는 태도가 견지 안 됐으니까 뭐를 하든지 지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걔 써먹을 수가 없는 거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냉철하고 아주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자기를 꺾어버릴 정도로 자기의 함부로 사는 자기를 딱 조여 묶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뭐 많이 먹고 와가지고 니네 굶어라, 어린이들아 이러면, 학생들아 너희들 굶어라 이러면 이게 마음이 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은 뭔가 굶으면서 덜 먹고 열심히 하는 거를 즐겨요, 체질이. 그러니까 병이 없는 거예요. 덜 먹고 뭔가 열심히 하는 거를 밥 안 줘 이러고 이런 게 없어요. 덜 먹고 하루에 한 끼 먹고 버티는 거를 즐기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몸에 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보다 위대한 게 훈련된 몸의 건강 상태는 병원을 필요로 하지 않게끔 몸을 만들려면 여러분 쓰레기를 다 태워버려야 돼요. 몸에 있는 불순물, 독소 쓰레기는 언제 태워지냐면 일은 계속 하는데 먹거리를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주인님 미쳤습니까? 지금 먹지는 않고 계속 몸을 그렇게 혹사시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계속 일을 시키고 먹질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에 있는 나쁜 것부터 다 없애요. 절대 단백질을 태우거나 이러지 않아요, 몸이. 그러니까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편히 누워있고 이러지 말고 금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영어 단어라도 외란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요. 가장 핵심 단어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전부 과학 용어. 자, 따라하세요. 과학 용어. 과학 영어. 예술 영어. 문학 영어. 전문 영어. 어려운 영어. 몽땅 프랑스어랑 라틴어로만 써요, 현재.
영어를 안 써요. 그래서 영어를 여러분이 아무리 배워도 미국 국제사회에 딱 가거나 이렇게 하죠. 못 읽어요. 미국 사람들도 프랑스어를 다 영어처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초등학교 때 프랑스 소사전 다 외우라고. 프랑스어 소사전. 중요 단어는 프랑스어로 다 돼 있고 동사 처리만 영어로 할 뿐인 거예요. 학술 용어 있죠. 학회에 나가서 세계 물리학회. 그리고 물리학 공식이나 이런 거 있죠. 화학식 있죠. 다 라틴어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외우면은 그 화학식이 언어로 보이지 기호식으로 안 보여요. 근데 아우르 있죠. 아우르. 금이잖아. 그게 라틴어 그대로 화학 과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라틴어를 안 외우는데 어떻게 할 거야? 수가 없지. 근데 프랑스어는 라틴어를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다 외우든지 프랑스 사전을 다 외우면 영어가 기본적으로 보캐브러리가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 없으면 프랑스 단어를 다 외우라고요. 왜냐하면 평생의 프랑스 단어는 영어랑 짝꿍으로 같이 다녀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라틴어하고 프랑스어를 다 같이 외버려요. 그러니까 주요 단어는 영어가 하나도 없어요. 영어를 쓸 일이 없어요. 영어는 그냥 표현력으로만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전문 용어는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다 외우라는 거지. 초등학교 때. 무식하게 양이 많은데 어렵진 않아. 그러면 초등학교 때 다 끝내고 어려운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머리를 쓰고 그리고 중학교 3년 나이 동안 고등학교 걸 다 끝낼 자신이 있다면 고1 나이나 중3 나이에 대학을 미리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항상 제 나이에 학교 대학 들어간 애가 학사 졸업할 때 자기는 석사 2개 따거나 박사 들어가요. 항상 앞서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다.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20살까지 고등학교 다닌 다음에 의대 가든지 서울대 가든지 하버드를 가든지 가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자. 근데 이 고등학교 과정은 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별 쓸 데가 없어요, 사실. 어학 실력하고 수학 논리력이 있어야지 공부를 많이 하는 거지. 쓰레기 같은 고등학교 과목, 전 과목 다 공부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중학교 때 배운 거 인생에서 다시는 써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아깝다. 그러면은 내가 중학교 다니는 시간을 내가 석박사 과정으로 투자를 하자. 그 시간 똑같아. 중학교 졸업장 받느니 석사 대학원 졸업장 받는 걸로 하자. 이러면은 대학을 일찍 들어가는 게 낫죠. 그리고 대학을 일찍 들어가서 어떻게 오래 일을 맞으면은요. 서울대 가서 DC만 맞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찍 들어갔는데 명문대 못 들어간 건 책망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은 전문대로도 가가지고 그 전문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래 일을 맞으면서 어학 실력을 키우는데 있는 힘을 다해. 그리고 전문대 애들은요 연애 미팅이 안 와. 그러니까 연애도 안 해. 공부하기 딱 좋은 거죠. 그리고 2학년 끝나고 졸업장 하나 받고 3학년으로 바로 편입해서 2년 있다 4년제 졸업장을 4년 동안 2년제 졸업장, 4년제 졸업장을 똑같은 4년 다녀도 2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2년마다 대학 졸업장이 생기니까 성취감이 있어. 그리고 1, 2학년 때 노니까 여자에 미쳐가지고 공부 안 하고 이러다가 학점 다 조지는 놈들이 있는데 아니 훌륭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점점 좋아지잖아요. 토익 토플 점수도 점점 좋아져요.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계속 쳐세요. 점점 고득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고득점이 되고 전부 학점 관리 잘했어. 그러면은 대학원 2-3개 나오면은요. 학벌 함부로 평가를 못해. 얘는 어릴 때 다 한 거야. 너는 그 나이 동안 뭐 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벌 컴플렉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학벌 컴플렉스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랑.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걔는 학벌이 좋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 경희대 여학생도요. 경제학과 애들하고 데이트를 안 하고 경희대 한의대 애들이 돈 더 벌 것 같으니까 한의대 애들하고 미팅해요. 왜냐 한의대 한약 팔면 부자 되고 한의사가 그 경희대에선 유명한 학과거든. 그러니까 야 경제과 너 월급쟁이 될 것 같아. 너는 은행 취직할 사람이야. 야 한의사 하면 돈도 많이 벌고 벤츠 몰고 다니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학생들이 돈 많이 버는 과 애들하고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등감이 있는 어떤 흐름이 서울대 안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대 가느니 의대 가고 싶다 약간 이런 게 같은 대학 학생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대학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고 30이 될 때까지 자기 개발 계속 하는데 30 전에는 학벌을 일단 따놔야 돼. 그리고 자기 개발하는 건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벌면 80까지 공부를 하세요. 그런 식으로 자 따라하세요.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80세까지 연구하자. 80세 넘게 공부하자.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재정이 넉넉해야지 공부도 마음껏 하고 견문도 넓히니까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비전을 갖고 있으셔야지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고, 저는 전문가니까 자기 창업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 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아무도 취직 안 시켜주는데 자기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수성가로. 그게 가장 멋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배지 자랑해서 여자 데이트하고 이러는 거는 멋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쫙 추진력 있게 자기 인생을 갖고 가. 자긴 빽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점점 자기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이 될수록 점점 빛이 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 공부 잘해서 반짝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자기를 계속 개발시켜요. 그럼 공부 잘하면은 은혜가 없어 덕스럽질 않아. 공부를 잘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이러면 유덕한 여자가 돼서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아요. 여성이. 그러니까 여성이 존경받는 위치까지 자기를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멘탈이 세야겠죠. 땅 할 때 소리가 안 나야 돼요. 예? 뭐가 꽉 차 있으니까 샌드백 퍽 치면 소리 그렇게 땡땡 소리 안 나죠. 꽉 모래가 차 있는 거예요. 친놈이 손이 아픈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를 꽉꽉 채워 넣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새벽에 제가 뭐 어려운 그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외국어를 정확히 구사를 못하면 성경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어렵게 기록이 된 내용이라 한글이라는 툴 갖고는 삽질이 안 되는 거야. 영어로도 50%만 삽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 갖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외국어를 칼처럼 갈아야 돼요.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 과학을 잘해요. 나중에는 과학도 다 나중엔 썰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과 공부 잘하려면은 외국어 잘해놔야 돼요. 그런데 외국어는 초등학교 때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5분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밥을 안 먹어도 하루 종일 미친 듯이 공부할 수 있는 열정에 휩싸이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 먹어도 최선을 다해서 다리가 후들거려도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그런 학생 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대학 갈 수 없습니다. 그 전에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가 먹지 못해서 후들거려도 보람차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여러 책을 공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정신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